이번에는 이름 걸킨 설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중에 설화에서 유래된 것이 있습니까? 제일 유명한 얘기라고 하면 아무래도 명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 문신인 이유원의 이마필기에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함경북도 명천탕에 태서방이라는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새로운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물고기를 관찰사에게 올렸어요. 관찰사가 물고기를 먹어보고 굉장히 맛이 있어서 이 물고기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사가 그러면 명천 땅의 태서방이라는 어부가 잡았으니까 명태라고 해라 라고 해서 명태가 되었다는 일화입니다. 명태 말고도 물고기 중에서는 설화가 있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가자미 같은 경우에요. 가자미는 계모가 전처의 자식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결국에 죽고 나서 그 벌로 가자미로 태어났다고 해요. 전처의 자식한테 하도 눈을 흘겨서 가자미의 눈이 한쪽으로 몰려붙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가자미라는 이름이 가짜라는 뜻의 갓 그리고 어머니라는 뜻의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라고 해서 이 어원에서 아마 설화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바위 같은 경우에 이름에 관련된 설화가 꽤 많이 있어요. 바위에 이렇게 많은 설화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화가 있는 바위 같은 경우는 대체로 굉장히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 모양이 굉장히 특이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위에 좀 설화가 많이 붙게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이 그렇게? 지역은 좀 여러 군데가 있고요. 바위에 붙은 설화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형태가 있지는 않고 모양에 대한 설화라든지 아니면 그냥 사랑 이야기라든지 심지어는 효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여러 가지 소재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 절영도에는 장사의 신발을 닮았다고 그래서 장사바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남 거문도에는 어부가 물귀신에 끌려가려고 하는 것을 매가 도와주었고 그 매가 힘이 빠져서 바위 위에 앉았는데 그대로 바위가 되었다라고 해서 매바위도 있고요. 또 충남 천수만 빈섬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어부 삼만이와 선주의 딸이 사랑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이 신분 차이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 독수리바위라는 바위가 생겨났다고 해요. 이 마을에서는 그래서 시집을 못 간 처녀가 일찍 죽으면 독수리바위가 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효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울릉도 성인봉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마을에 굉장히 효심이 지극한 효자가 살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효자의 꿈에 성인이 나타나서 어디에 가면 산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산삼을 캐와서 어머니의 병을 낫게 했고 그 산삼을 캔 곳이 성인이 나타나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성인봉이라고 이름이 붙게 되었다라는 그런 지명률의 설화가 있어요. 과거 바다가 새로운 문화를 유입하는 창고였지 않습니까? 설화에도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까? 바다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문명이 오가고 또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교역로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 동남아, 멀리는 인도까지도 바다를 통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바닷길을 통해서 문명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온 이야기가 설화에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문명이 들어온 이야기는 아무래도 창세설화라든지 건국설화 이런 부분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제주도의 삼성시조 설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옛말에 신은 물을 건너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주도에는 유독 신화와 설화가 풍부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제주도에 존재했던 왕국 탐라국. 탐라왕국의 건국신화와 관계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삼성혈이라 불리는 장소입니다. 세 개의 혈이 가운데 있고 주변의 고목들이 혈을 향하여 경배하는 특이한 자태를 취하는 삼성혈. 이곳에서 탐라왕국의 시조 3명이 솟아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혈은 탐라국 발상지로서 세 개의 구멍에서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삼신인께서 용출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삼신인이 이 탐라국을 개국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를 탐라국 발상지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주 곳곳에는 건국설화와 관련된 지역이 남아 있는데요. 서쪽 지역에는 병랑국에서 제주도로 건너온 새 공주와 관련된 장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혼인지는 병랑국의 새 공주가 탐라국의 새 시조와 결혼을 올린 장소인데요. 설화에 의하면 병랑국의 새 공주가 농경 문화를 제주도에 전파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불교 사찰 미황사. 우리나라 육지 최남단에 위치한 미황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오랜 역사의 절입니다. 미황사에서는 불교 문화 전파와 관련된 설화가 남아 있는데요.
해양 문화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미황사 사적비에는 바다를 통해 인도 경전과 불상을 전달받았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는 불교의 남방 전파설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처럼 지역의 설화에는 문화 전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문화를 전파한 사람들은 또 누가 있습니까? 가장 좁게 보자면은 승려가 있을 것 같아요. 승려요.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승려는 절에 머무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사실 이 승려들이 마을을 돌고 또 전국을 돌면서 불법을 설파하던 분들이거든요. 불법을 설파한다는 게 뭐냐? 결국에 불교를 전파한다는 얘기예요. 설화를 보면 흔한 얘기인데 왜 집에 우환이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도승이 와서 아, 이 집에 마가 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잖아요. 이 해결책이라는 게 뭐 어느 절에다 시주를 하라든지 어디에 절을 지으라든지 또는 뭐 묘를 옮기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그 불교 문화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들어간 사람들, 이를테면 다른 섬에서 고기잡이를 하러 온 사람들, 옹깃배 상인 또는 유학 가는 길에 잠깐 들른 선비 이런 사람들이 또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홍도 같은 경우에는 미륵단골 설화라는 게 있어요. 청산도 어부들이 청어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안 잡히고 그물을 던졌더니 계속 예쁜 돌이 2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산도 어부들이 홍도에다가 미륵당을 세우고 이 2개의 돌을 미륵불로 모시고 제사를 지냈더니 그때부터 청어가 잘 잡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보면 홍도에 이 절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 법을 알려준 것이 사실은 청산도의 어부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선비가 들러서 또 문화를 전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최치원이에요. 최치원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던 길에 비금도라는 섬에 잠깐 들르게 돼요. 그런데 이 비금도는 당시에 굉장히 가뭄이 심했어요. 최치원이 이 섬에 가서 보고 저기에다 샘을 파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실제로 거기에 샘을 팠더니 물이 나오게 돼요. 이 샘을 고운정이라고 하고 이 샘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치원이 거기서 기우제를 지냈더니 그때부터 섬에 비가 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치원이 가서 그 섬에서 물이 나오는 곳을 알려주고 또 기우제를 지내는 방법을 알려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외지에서 간 사람이 문화를 전파했다라는 부류의 이야기도 설화에서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화를 전파한 인물들을 신격화하거나 또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삼기도 했겠네요, 그러면은. 경상도 동해안 지역을 가보면 골매기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마을에 최초로 정착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을 처음 만들 때 굉장히 헌신했던 사람을 신격화한 존재예요. 처음 정착했던 사람들을 신으로 삼다 보니까 부부인 경우가 많아서 남자인 경우에는 골매기 할배, 여자인 경우에는 골매기 할매라고도 불렀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셋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문화를 전파한 사람 또는 마을에 굉장히 헌신했던 사람들을 이제 후대 사람들이 기리는 마음에서 또 이런 사람들의 영혼이 우리 마을을 계속 돌봐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원의 마음을 담아서 생겨난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설화가 우리 문화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설화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설화라는 게 이런 옛날 우리 조상들의 삶과 애환 그리고 정서가 담겨 있는 이야기거든요. 특히 이 바다 설화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관한 역사적인 사료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바다의 생태라든지 바닷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료보다는 이런 설화 같은 거에 더 많은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생활 또 우리나라의 옛 환경, 역사 같은 걸 알기 위해서는 설화를 조사를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담이나 설화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이야기고 또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